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윤석열의 위기는 폐쇄성과 군림하는 리더십에 있다. 이건데요. 시사저널에서 윤석열의 위기는 폐쇄성이다 하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다가 한 번 하나 더 붙여서 윤석열의 위기는 폐쇄성도 있지만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문제다 하는 거죠.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은 검사 인생만 살았고 그것도 특수부만 30년을 했죠.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채널A에서 7시 뉴스에서 단독 특종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이와 이미 만났다 하는 건데 그거는 오보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정확한 보도가 아니고 연합뉴스에서 뒤따라가면서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계획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길거리 가다 우연히 만났다. 윤석열이가 집이 서초동이고 김종인 씨의 딸도 서초동이라서 한 식당에서 우연히 조우해서 그냥 수인사 정도만 나눴다 이런 건데요. 이 언론들이 큰 문제예요. 지금 뭐 단독 병에 걸리고 특종 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단독 특종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단독하고 특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정책수석에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 철회당한 전병민 기억나시죠? 전병민이란 사람을 정책 고문으로 뒀다 이러는데요. 이 전병민은 그 사기 전과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보기 플레이 정도는 돼야지 제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윤석열을 빗대서 제가 골퍼를 빗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통 티박스에서 드라이버를 칠 적에는 뭐니 해도 직선으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직선으로 보내면은 정확한 페어웨이에 떨어지고 페어웨이에 정확히 떨어지고 멀리 갑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실력이 되는 사람은 훅샷이나 슬라이드 사실 구사하죠. 그거 대비 골프 엄청나게 잘 쳤어요. 요새는 안 치지만은. 그런데 보통 드라이버 샷을 그 티박스에서 칠 적에는 요새 뭐 젊은이들도 골프 많이 치더라고요. 풀스윙을 해요. 풀스윙을. 드라이버는 무조건 풀스윙을 하는 것이죠. 그죠? 풀스윙을 하는데 그 임팩을 갖다가 옆을 때리느냐 또 반대쪽을 때리느냐에 따라서 또는 각도에 따라서 훅으로 칠 수도 있고 슬라이드로 칠 수가 있어요. 페어웨이에 좋은 곳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풀샷을 하고 있어요. 티박스에서 힘껏 풀샷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도하지 않게 훅으로 가고 훅샷이 되고 슬라이스 샷이 돼서 오비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오비가 일어나는 경우라고요. 물론 고고테베 같이 골프 고수는 훅으로 치면은 정확한데 훅샷도 떨어뜨리고 슬라이스 샷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윤석열은 지금 해저드를 넘기려다가 윤석열 앞에 해저드가 있죠. 그 해저드가 뭐죠? 민주당이란 악어가 득실득실한 해저드. 그죠? 그 다음에 국힘의 주자들이란 해저드가 있죠. 그죠? 그걸 옮기려다가 직선으로 빵 치가서 넘기면 되는데 해저드가 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으면 슬라이드 샷으로 치가지고 넘기려고 그러고 해저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훅 샷으로 넘기려고 그러다가 지금 다 망치고 있다. 이런 거죠. 윤석열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푸시샷을 해야 돼. 푸시샷. 보기 플레이 이상 해야지 푸시샷이 뭔지 안다니까. 푸시샷이라는 건 뭐죠? 공을 앞에 놓고 골프공을 앞에 놓고 뒤를 갖다가 강하게 파면서 밀면서 치는 게 푸시샷입니다. 그게 가장 임팩트가 정확하고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보통 우드 가지고 푸시샷을 많이 하고 우드는 썬다 그러는데 그거는 보기 플레이를 하는 거고 잘 치는 사람들은 우드도
푸시샷을 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쉽게 말씀드려서 아이언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언 가지고 땅을 파낸다 하는 거죠. 파내는 것도 좋지만은 아이언도 정확히 날아가지고 강타를 넣으려면은 푸시샷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푸시샷 정치권에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시샷도 못 치고 푸시샷도 못 치고 훅샷도 못 치고 슬라이스 샷도 못 치는데 직선으로 세게 때리려다가 풀스윙을 하는데 그것이 오비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게 시사저널에서 분석한 건데 기사를 쓴 건데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제 해설이 들어가면은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저께 윤석열 측에서 윤석열 그 참모들 캠프에서 정대택이를 고소하죠. 그죠? 정대택 엑스파일 만들고 뭐 좌파 TV에 나가서 시불고 다니는 정대택을 고소하는데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놔두면 돼요. 건드려서 벌떼같이 또 달려들어요. 자, 윤석열의 그 캠프를 가보면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이라 그러죠. 9층이다. 근데 가면 항상 문이 잠겨져 있고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유리문은 코팅돼 있어 이중문으로 달려있어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선거 캠프라면 국회의원이나 대선 선거 캠프라면 공간은 분리하더라도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거나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윤석열은 일단 사무실부터 폐쇄성을 갖추고 있다. 거기 들어가려면은 캠프 사무실을 제외하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통이 꼬이고 있죠, 그죠?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지금. 지금 대선 후보로 전국을 누비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 대변인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윤석열이가 혼자 풀샷을 하면서 가는데 계속 훅인하고 슬라이드가 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드릴게요. 이거 김영환 같은 경우가 스스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국힘에 입당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김영환이가 존재감이 없어지죠. 그죠? 그만큼 김영환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우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죠? 그냥 김영환이는 옆에서 외곽에서 윤석열을 돕는 데 불과하다. 근데 김영환이는 왜 거기 출근한다 그래? 그 다음에 장예찬이라는 그 젊은 그 우파 유튜버 있죠? 걔도 그냥 윤석열이가 앞으로 말이야 6월 29일에 정치 선언한 다음부터는 윤석열 폭발적으로 말이지 그 정책도 내고 폭발적으로 문재인을 조지면서 존재감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는데 없어졌죠? 제 말대로. 그죠? 지금 위기에 들어가는 순간은 맞죠? 윤석열의 위기. 그러니까 장예찬이도 거기 몇 번 따라다니고 자기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캠프 측에서는 그냥 지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누가 불렀냐? 장예찬이가 네가 막 윤석열한테 가서 나 윤석열 편들고 유튜브 좀 할게요 이랬니? 아니면은 윤석열이가 이리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랬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야권에서는 1위니까 그냥 취재진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취재진한테 말을 제대로 않고 하면은 설화가 일어나니까 윤석열이 겁을 먹고 있는데 그럼 대변인들이 그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참모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변인들이 이상록이도 있고 최지현이도 있고 김기홍이라는 애들도 있는데 전화도 받지 않는다. 연락이 되더라서 현재 설화나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해명이나 확답을 하지 않는다. 확인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캠프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 보면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윤석열의 참모가 70명이다, 100명이다, 전병민이가 합류하고 그 다음에 이석준이가 총괄하고 뭐 안보분과인 누구, 경제분과인 누구, 보건분과인 누구,
법조 평가인 누구, 네거티브인 누구 일어나는데 그게 하등 소용이 없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윤석열은 지금 복구가 안 되는 그 위기에 와 있어요. 요번 주에 지지율이 또 우수수 발표되면은 제가 7말 8초라 그랬죠. 저 이런 말 잘하죠. 윤석열은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 최소한 2말 3초까지 또는 1월까지는 대선 출마를 해야지 좋다. 국힘도 도움이 되고 당신도 산다. 그죠? 그래서 외곽에도 윤석열의 조직이 있고 그런데 외곽 조직에 대해서 캠프에서는 함구하고 있죠. 그 열지대 같은 애들이 막 따라다니죠. 그 태극기 부대들이 윤석열을 따라다니죠. 그게 윤석열한테 국민들이 윤석열을 보는데 호감으로 비칠 것이냐 비호감으로 비칠 것이냐 지지율을 올릴 것이냐 떨어뜨릴 것이냐가 지금 결정이 났죠. 그죠? 또 지금 그 캠프 안에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결정은 윤석열이가 지금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 정치권의 야권의 야당이나 여권이나 윤석열하고 접목을 시키는 정치인들이 한두 명일 거예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뭐 공항 간다 그랬다가 안 갔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윤 총장은 윤석열은 문고리 권력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런지 누구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고 이 때문에 캠프가 구심점 없이 혼선에 빠져 있다. 캠프 출근자들이 다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배우와 연출을 동시에 하려는 윤석열의 검사적 기질이 작동하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를 좌장 역할을 하는 확실한 인사가 없는 것이다. 뭐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김종인 씨 못 만나봐야 이제 그게 없어 지금. 그래서 여의도 정치 문법을 잘하는 전략가가 필요하고, 이석준이라는 경제 관료가 정책통인데 이 사람이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고 또 김영환이가 5선인가 4선 했죠. 김영환이가 스스로 참모 역할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김영환이도 내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진석이 권성동이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준석한테 말이지 대들기 전에 만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힘 입당하라니까. 그럼 정진석 권성동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은 연락 정도에 불과하고 영향을 못 미치고 그러니까 국힘 쪽의 한 전직 중진이 하는 말이 윤 총장이 큰일 났다. 좌장도 없고 또 캠프도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캠프도 말이지 서로 세대결로 들어갔고 현재가 너무 위태롭고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국힘 입당도 헤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다 하는 소리가 기자들이 하는 소리가 윤석열의 위기의 한 원인은 폐쇄성이 있다. 캠프가 열려있지 않고 소통도 안 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근데 그게 문제인 것을 문제로 모른다. 자신들만의 틀에 갇혀 다른 면을 보지 못하고 내부 갈등도 수면 아래로 잠복하다가 고름처럼 푹푹푹푹 커지고 언론을 소통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언론을 잘 이용해요. 정치인들은 원래. 그죠? 제대로 된 정치인은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돌려버리죠. 그게 제일 잘하는 놈이 이재명이야, 현재. 그리고 유승민도 잘해. 지금 현재 보면은. 근데 원희룡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철석대가 계속 언론에서 실어주는데 왜 그리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 답답하다야, 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언론을 소통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보고 언론을 갖다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윤석열이한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자신 없고 자신 없는 눈빛과 거친 불안만 지금 국민한테 노정이 돼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사저널 여기서는 윤석열의 폐쇄 성기, 윤석열이 위기다 그러는데 고고TV가 이런 걸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예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이놈은 소통은 너무너무 잘해. 그 얍삽하고 양아치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홍준표도 소통 잘해요. 그 정도면은 그렇다고 홍준표 편드는 거 아니에요. 일단 붙여야 되니까 싸움을 누구하고 당내 유승민하고 원희룡하고 홍준표. 그 다음에 원희룡도 소통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왜 소통이 없고 폐쇄성이냐? 너무 당했다는 거지. 박근혜한테도 당했고 문재인한테도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윤석열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칭찬할 게 있어요. 그 서문시장을 가거나 대중 앞에 나섰을 적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지지자들 앞에서 감격스러울 정도로 순수한 눈빛으로 두 손을 올리고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은 때가 안 묻었죠. 그죠? 그런 순수한 면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정글과 악어와 늑대가 사는 정치권에서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죠. 순수함을 보는 게 아니죠. 실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술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윤석열은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겠죠. 검사의 본분은 사람을 의심하는 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검사의 수사는 은밀성이 있죠. 그죠? 은밀성과 폐쇄성이 있죠. 그게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지금. 응? 은밀성, 폐쇄성.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이 뭐죠? 지금 윤석열 리더십이 사람들한테는 왜 저렇게 공개를 안 해? 왜 저렇게 앞뒤 말이 달라? 왜 말이 동으로 갈 적에 서로 갈 적에 남으로 갈 적에 달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위기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이미지가 벌써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폐쇄성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검사로서의 리더십, 검사만의 리더십이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응? 검사들이 피해자를 볼 적에는 군림하는 입장이죠. 그죠? 군림하는 리더십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근데 그게 윤석열을 비호감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지지를 갖다가 철회하는 사람들이나 합리적 이성적 보수에서는 윤석열의 리더십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독단적인 리더십이다. 엄밀한 리더십이다. 소통 없는 리더십이다. 폐쇄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의 위기가 왔고, 그죠? 그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아무리 윤석열 엑스파일이고 장모, 장인 또는 윤석열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격한다 그러더라도 그거를 돌파를 해야 돼요. 혼자서 돌파를 하는데 누가 필요하냐? 국민이 필요하죠. 그럼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검사로서의 자질을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위기에 들어갔고 위험한 그라운드에 들어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